여러분은 술 때문에 후회한 적이 있으신가요? 술 깬 다음날 카드값에 현타가 왔다든지, 먼저 취해서 잠들다 봉변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매일 시원하게 마신 대가로 머리털도 시원하게 잃었다든지.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도 술 먹다가 빚어진 사건인데요. 술자리에서 총 들고 장난치다가 친구를 골로 보낸 사건이에요. 가해자는 코스프레로 유명한 인플루언서인데요. 그런데 이날 술 처먹다 말고 드라마 장면에 심취했대요. 그리고 총알 없는 빈총으로 폼 잡았는데 빈총에서 총알이 격발된 거라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쩌다가 이런 사건이 일어났고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가해자인 메리앤 올리버 스노우는 온라인에서 스노우 더 솔트킨 또는 얀데레 프릭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어요. 그녀의 주 컨셉은 얀데레스러운 캐릭터인데 특징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얀데레는 일본의 신조어로 특정한 대상에 대한 사랑을 폭력적이고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심리 상태를 말하는데요. 제 아무리 짝이 없는 모태솔로인 남자라도 본능적으로 빤스런해야 할 위험한 여자예요. 하지만 말이 그렇다는 거지 애초에 모태솔로는 그럴 일도 없을 거예요. 스노우는 코스프레 쪽에서 상당한 존재였어요. 틱톡에서 160만 이상의 팔로워를 모았고 인스타에서는 6만 명, 그리고 유튜브에서 1만 5천 명 구독자를 가졌죠. 그녀는 오버워치의 디바나 단간론파의 준코 등 다양한 캐릭터를 연기했어요. 그런데 의상도 직접 제작 가능했다고 하니 이딴 잔망스러운 퀄리티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하지만 그녀는 독특한 컨셉만큼이나 독특한 논란도 있었는데요. 그것은 미성년자 컨셉으로 누드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아픈 고양이들을 돕기 위해 모금 행사를 열고선 모금한 돈은 지가 다 챙겼어요. 하지만 진짜 논란이 된 사건은 2019년에 발생합니다. 그 당시 특별히 야외에서 코스프레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춤을 춘 게 논란이 되었죠. 왜냐면 거기가 바로 공동묘지라는 게 문제였어요. 당시 대중들은 고인 능력이라고 반발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고, 심지어 같은 코스프레 커뮤니티조차 실드 치러 왔다가 도로 실드로 쳐버리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렇지만 스노우는 묘지 관리인으로부터 사진 촬영 협조를 받았다는 입장문을 게시했어요. 그런데 구라였어요. 묘지 관리인은 그런 적이 없다고 이메일을 공개했고 대중들은 분노했죠. 이에 스노우는 묘지에서 고인들 티베깅한 것도 모자라 자신에게 분노하는 대중들을 조롱하며 계속 상황을 자극하면서 인스타와 틱톡을 이어갔어요. 게다가 코스프레 친구들과 매일 술 처먹고 대마 취한 개처럼 살았고, 그러던 중 친구를 죽이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이날 사건의 피해자는 헬렌 로즈 헤이팅스였고, 헬렌은 스노우 같은 관종 양아치와는 다르게 좋은 집안과 환경에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헬렌이 이들과 어울린 건지 의아했지만 그녀가 스노우와 어울리게 된 안타까운 과정이 있었습니다. 헬렌은 2002년 7월에 텍사스 휴스턴에서 태어났어요. 그녀의 아버지 필립과 어머니 수잔은 베일러 대학의 생물학자였습니다. 그래서 학자 집안에서 태어난 헬렌은 머리가 상당히 총명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많아서 연극과 수영, 음악, 심지어 로봇공학까지 시도했다고 해요. 또한 부모님이 여행을 좋아해서 그녀도 어린 시절부터 세계를 여행했어요. 주로 일본과 크로아티아, 노르웨이를 방문했는데 특히 일본과 일본 문화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완벽한 삶은 중학교에 입학한 11살 무렵부터 문제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해요. 헬렌은 외향적인 성격이었지만 키가 너무 작았어요. 그래서 왕따를 당했죠. 또한 헬렌은 미소포니아라는 질병이 있었는데 이 병의 특징은 타인의 특정 소리에 민감한 반응을 느끼죠. 예를 들자면 씹는 소리, 연필 소리, 기침, 콧물 소리 등 아주 일상적인 소리에 역겨움과 혐오감을 느낀대요. 그래서 헬렌은 교실에 앉거나 점심 먹는 상황이 너무 힘들었지만 같은 반 친구라는 것들은 그런 헬렌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대요. 게다가 헬렌은 팬섹슈얼리티 성향을 가졌는데 이는 남녀 구별 없이 끌리면 사랑하는 성향이라고 해요. 그래서 헬렌은 같은 여자끼리 사랑을 나누게 되지만 이게 학교에 소문나면서 집단으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해요. 그렇게 우울하고 힘든 학교 생활을 이어가고 어느덧 8학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헬렌은 친구 베일리를 통해 코스프레 컨벤션에 초대받았어요. 그리고 그녀는 코스프레를 매우 흥미롭게 여겼고 현실의 고통과 슬픔을 잇는 새로운 세상으로 생각했어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 헬렌은 코스프레에 더욱 심취하였고 같은 분야에서 많은 친구를 사귀게 되었죠. 그리고 2년 후에 스노우 더 솔트킹과 운명적으로 만나게 돼요. 스노우는 헬렌보다 4살이 많았지만 헬렌과 같이 텍사스 휴스턴 출신이고 그녀 역시도 팬섹슈얼리티 성향을 가졌었죠. 둘은 서로
둘도 공통점이 있어서 그런지 자주 만났고 금방 친해졌어요. 하지만 앞서 말했지만 스노우는 근본 자체가 관종 양아치라서 헬렌은 스노우 패거리와 함께 어울리며 금세 물들기 시작했어요. 이들과 함께 술에 쩔어 지냈고 도 함께 피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헬렌의 어머니 수잔이 딸의 탈선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녀 간의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었죠. 하지만 헬렌은 오랫동안 괴롭힘과 우울함 끝에 드디어 진정한 자유를 얻은 듯 행복했어요. 이후 시간이 지나 2020년 헬렌은 대학에 입학합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놀면서도 학업을 등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하이오에 있는 오버린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헬렌은 곧 휴스턴을 떠나 새로운 도시에서 새 친구를 사귀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온라인 활동은 줄이고 현실의 즐거움을 느껴요. 그런데 다시 휴스턴에 복귀합니다. 11월이 다가오면서 전 세계적인 국가 전염병 사태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헬렌은 휴스턴으로 돌아와 스노우 집으로 갑니다. 그런 다음 스노우 집에서 온라인 가상 수업을 이어갔어요. 이 당시 헬렌이 집으로 못 간 이유는 그녀의 부모님이 모두 전염병에 걸려 자가격리 중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스노우의 집은 헬렌이 공부할 만한 환경이 아니에요. 이 집은 매일 밤 스노우 친구들의 술파티가 벌어졌어요. 하지만 헬렌은 그들을 친구라 생각했기에 모든 걸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2021년 1월 17일이 되었고 시간은 헬렌을 끔찍한 불행으로 인도하고 있었어요. 이날은 목요일 밤이었고 스노우 집에는 어김없이 패거리들이 모여 술판을 벌였죠. 그들의 술자리는 어느덧 자정이 되었지만 끝나지 않는 술판은 몇 편의 드라마를 보며 계속되었죠. 그들은 고담이라는 드라마를 보게 되는데 이 드라마는 배트맨의 도시를 배경으로 한 스피노프 시리즈였죠. 이들은 대부분 얼큰하게 취한 상태였지만 여기에 더불어 까지 피운 상태라 환각 증상까지 보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 스노우는 전남친이 남기고 간 글록 권총을 발견했죠. 권총을 본 스노우는 갑자기 드라마가 생각났는지 권총을 케이스에서 꺼내어 드라마를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는 드라마를 보다 말고 갑자기 총을 꺼내 폼을 잡기 시작했어요. 이때 지켜보던 친구들은 한번 쏴보라고 부추겼고 스노우는 잠시 동안 머리 위로 들어 올렸지만 다시 내려놓기로 했었죠. 하지만 옆에 있던 헬렌은 함께 분위기를 띄우려 했는지 나도 쏴줘 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자 스노우는 헬렌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깁니다. 뜻밖의 상황에 스노우는 충격에 휩싸입니다. 그녀는 탄약이 비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헬렌의 피는 카펫을 흠뻑 적시고 있었죠. 이후 경찰이 도착했을 때 스노우는 총이 비었다고 생각했고 헬렌을 일부러 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분명 안전하다고 믿었지만 전남친이 탄창에서 모든 총알을 빼지 않았다고 말했죠. 하지만 이는 스노우가 생각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탄창을 꺼내면 총알이 없을 거라 착각합니다. 그러나 장전된 총은 탄창을 꺼내도 총알이 준비된 경우가 많습니다. 스노우는 이러한 상식도 없이 총을 함부로 다룬 거였죠. 이후 헬렌은 응급치료를 통해 간신히 살아났지만 심각한 내사 상태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2021년 1월 19일에 결국 사망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헬렌은 떠났지만 그녀가 누구에 의해 어떻게 사망했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대학에서조차 헬렌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생각할 정도예요. 반면 스노우는 새로운 영상을 게시하며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었죠. 스노우는 살인 혐의로 기소는 되었지만 보석금 2만 달러로 출소되었고 예정된 재판일까지는 자유롭게 지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대중들은 친구가 죽은 뒤에도 버젓이 영상을 올리는 스노우에게 반감을 품었습니다. 하필이면 새로운 영상도 죽음과 시체를 컨셉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대중들은 스노우에 의한 헬렌의 죽음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스노우에 대한 반발은 점점 커졌고 스노우는 이들로부터 거리를 두기 위해 틱톡과 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해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이제 이 사건은 불의의 사고로 봐야 할지 아니면 살인죄로 봐야 할지에 관한 판단이 남았습니다. 만약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면 2급 살인죄가 되어 최대 20년의 징역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형벌은 최소 2년에 이를 수 있고 $10,000 정도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하네요. 스노우가 일으킨 논란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라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 사건은 스노우 자신에 의해 자초된 것입니다. 그녀가 술에 취해 총기를 함부로 꺼내지만 않았어도 안타까운 비극이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헬렌이 죽었을 때는 겨우 18살이었죠. 그녀는 학창 시절 내내 학교 폭력과 희소 질병을 안고 살았지만 성공적인 직업 경로를 갖기 위해 삶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실수는 잘못된 친구들과 어울린 거였어요. 스노우는 무모한 존재였고 생각 없이 사는 관종일 뿐이었죠. 그녀의 무모함은 결국 사고를 몰고 왔고 헬렌을 죽음에 이르게 했어요. 어쩌면 이 사고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동안 스노우가 저지른 관종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녀가 관심을 끌려고 한 행동
행동들은 생각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따라서 헬렌이 죽은 사고는 우연이 아닌 필연적 사고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사미의 기록일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